네,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미국 경제지표의 휘청이는 국내 증시와 어제 상승 테마가 오늘은 하락 테마가 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무척이나 괴로웠던 한 주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오늘도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사흘간 5%가량 하락했던 니케이는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시도했지만 장중 엔화 강세 흐름 속에 수출주가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0.72%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도 0.56%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홍콩 항생은 태풍 경보로 하루 거래를 쉬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하루 종일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반등 시도를 했는데요. 결국 0.14% 하락, 7만 전자 회복에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1.88% 하락하면서 15만 6,400원에서 마치고요.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 속에 3.65% 하락으로 마감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쉬어가면서 시총 상위 바이오주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장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바이오주의 수급은 더 확대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3.2%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 셀트리온도 1.7% 상승하면서 두 종목 모두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이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에코프로 BM 현재 5.38%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16만 원 선 이탈하면서 마치고요. 에코프로도 현재 6.92% 하락 마감하면서 77,900원에서 마감합니다. 에코프로도 8만 원 선을 이탈하면서 두 종목 모두 52주 신저가로 마감을 하고요. 엔캠도 8%대 크게 하락하면서 마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2차 전지 바닥 따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기대 다시 한번 좌절되는 거 아닌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52주 저점을 기록한 에코프로 BM은 알테오젠과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한번 맞바꿨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1.95% 하락으로 코스닥 시총 1위로 마칩니다. 오늘 바이오주에서는 삼천당 제약의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6.49% 하락 마감하면서 한 주간 15% 급락세를 보이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상반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분석됩니다. 7월 초 20만 원 기록했던 주가는 오늘 13만 2,500원에서 마칩니다. 반면 2분기 호실적의 하락장에서 버티는 힘이 강했던 종목 클래시스는 장중 상승폭을 키우면서 현재 3.89%로 마감합니다. 휴젤과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마감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은 시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한 주간 코스피를 2조가량 순매도했는데요. 오늘 1.21% 하락하면서 오늘로서 4거래 연속 하락하는 코스피 2,544포인트에서 마치면서 2,550선 하회하면서 마칩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코스닥입니다. 오늘 2.58% 하락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간 연속 하락하면서 어느새 700선 이탈에 대한 경계심까지 생기는 코스닥입니다. 오늘의 주요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테마 안에서도 변동성이 꽤나 컸습니다. 정말 정신없고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첫 번째 테마는 전기차 화재 테마입니다. 어제와 테마 이름은 똑같은데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전기차 화재 테마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나노팀과 민테크,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로 배터리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 종목들 긴 윗꼬리를 달았고요.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서 화재 진압 장비를 보급한다는 뉴스에 오늘은 화재 진압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에 대거 포착을 했습니다. 현재 파라텍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LK 삼양 상한가, 한컴 라이프케어도 15% 급등으로 마감을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테마는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가 간밤 공식 개정을 통해서 내년 1분기에는 유럽과 중국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테슬라는 10월에 로보택시 출시까지 앞두고 있죠. 이틀간 10% 급등한 테슬라 덕분에 오늘 자율주행 섹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피런티어 결국 상한가 마감에는 실패한 모습이지만 23% 급등 마감을 하고요. 라닉스와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장중 상한가 가까이 갔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변동성 크게 나타났는데요. 마감 상황을 보며 라닉스는 5%대 상승 마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도 5%대 상승으로 마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 섹터는 정보 보안입니다. 어제는 상승 테마였는데요. 오늘은 하락 테마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현재 M83이 12% 하락 마감, 한싹 11%, 파수 9%, 이스트소프트도 9%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상한가에 마감한 모니터랩 한컴미드도 하락하면서 마감합니다.
오늘 밤에는 시장이 기다리던 미국의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8월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던 7월의 고용 보고서였기에 또 9월에 FOMC 빅컷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기에 이번 고용 보고서는 증시 향배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오늘 밤 9시 30분 고용 동향 보고서 주목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야금야금 올리는 듯하다 힘없이 빠지는 시장이 오늘도 야속하기만 합니다. 코스피는 지금 2,570포인트가, 코스닥은 720포인트가 무너지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개장 시황 분위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승 테마, 하락 테마 하나씩 체크해보시죠. 먼저 상승 테마 안에서는요. 게임과 또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일부 종목들이 시총 사이즈가 큰 종목 안에서는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마주 안에서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류와 물류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승 테마로 묶어봤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전고체, 리튬 빠지고 있고요. 바이오, 비만 치료 함께 동반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력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수급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시장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게임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 안에서는 넵튠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6% 넘게 급등,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뒤를 이어서 3%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펄어비스라든지 크래프톤도 빨간불을 켜낸 가운데 NC소프트까지 1.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테슬라가 급등한 데 따른 모멘텀이 유효한 FSD, 이 자율주행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국내 관련 종목들, 퓨런티어는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 라닉스가 24% 급등,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18%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시현 중에 있습니다. 또 넥스트칩, 라이콘 모두 상승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종목 안에서 민테크가 14% 급등하고 있고요. 한빛 레이저도 10% 급등, 그리드 위즈, 이닉스가 나란히 8%, 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섬유 의복 관련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주가 오늘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업종으로 꼽혔죠. 지금 종목 안에서는 코데스 컴바인이라는 종목이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FNF 홀딩스가 0.8% 상승,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한세 그룹주 일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류 운송 관련주 체크해볼까요? 쿠팡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 확보를 위해서인데 보시면은 동방이 5% 가까이 상승, KCTC가 4% 넘게 올라주고 있고 CJ 대한통운도 2분기 실적은 성적에 예상에 부합을 했지만 3분기는 해외를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이 좀 전망되면서 현재의 시각 2.8%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쪽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엔캠이 5% 가까이 하락폭을 확대했고 에코앤드림도 4.2% 하락, 폐배터리 관련 종목 WCP도 4% 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박 관련 종목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3.2%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더 테크놀로지,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나란히 하락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고 삼천당제약 좀 많이 빠지네요. 4.7% 내림세, 인벤티지랩도 4.5% 하락,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도 4% 넘게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락 전환을 했네요. 0.28% 빠지면서 전날보다 더 낮은 수준인 69,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 삼성전자 68,900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을 확대하며 2% 하락 156,1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밑단에 있는 장비와 재료, 부품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덕산테코피아가 6% 넘게 급락, 퀄리타스 반도체도 3.3% 하락, 한미 반도체가 3% 가까이 빠지고 있고 에이징랜드도 2.3% 추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도 내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보시죠. 서전기전이 5% 하락, 그리고 한전산업도 3.8%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LS,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모두 하락률 상단에 자리하면서 2에서 3%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11시 10분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냉각된 노동시장과 호조세를 보이는 경제지표,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엇갈린 노동과 경제지표는 오늘 밤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도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장 초반에 1.5% 넘게 하락하면서 2,500선에 대한 경계심까지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는 1%가량 낙폭을 회복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5.7%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2% 넘게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7%로 낙폭이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700선 이탈에 대한 위기감이 시장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매도입니다. 한 주 내내 개인이 양시장을 매수하는 것과는 반대로 외국인은 4거래일 내내 코스피를 매도, 코스닥에서도 2거래일간 매도하고요. 오늘 선물에서도 외국인의 순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10개월 만에 7만 원 선을 내주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반등의 시도가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시 후반부터 상승 전환하더니 현재 0.57% 상승 69,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을 꽤 줄이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2.8%까지 하락하다가 현재는 1.69% 하락으로 현재 15만 6,6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심이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살아나면 좋겠는데요.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확인해 보시죠. 간밤 테슬라가 내년 1분기 중국과 유럽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차량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오늘 국내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중 저점을 찍고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조금 전에는 상승 전환까지 했는데요. 현재는 0.36%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삼성 SDI도 함께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코스피에서는 시장을 조금 견뎌내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5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39% 상승, 셀트리온도 0.95%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0.43% 하락, 기아는 0.59% 하락으로 하락하긴 합니다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모습이고요. 현재 KB금융은 0.7% 하락인 반면 신한지주는 1.42%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각의 시장 분위기와 좀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2차 전지 소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다 하락하고 있고요. 또 엔캠까지 4.88% 하락하면서 엔캠은 꽤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현재 2%대 함께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2분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클래시스는 오늘 1.36% 상승, 휴젤은 조금 전에 하락 반전하면서 0.42%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천당제약이 7%대 크게 하락하면서 이번 한 주 17%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리가켄바이오도 3%대 하락하면서 한 주 내내 5거래일간 연속으로 흘러내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하방 VI가 발동됐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상승률 최상위에 있었던 종목들이 하방 VI가 다수 발동되면서 급등과 급락세가 빠르게 교차하는 어지러운 시장인데요. 이엔셀이 조금 전 하방 VI, HR과 우듬집합은 상방 VI 발동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한샘, MK, C11 하방 VI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는 보안주입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4종목 중 2종목은 양자암호 관련주, 나머지 2종목은 보안 관련주였는데요. 4종목 모두 오전 장중 급락하면서 하방 VI가 발동됐습니다. 특히 보안주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윗골인 달린 종목들이 많은데요.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모니터랩, 한컴위드, 장 초반 오르는 듯 하더니 모두 급락했고요. 한싹과 M83 모두 하방 VI가 발동됐습니다. 각 종목들 현재 12%대에서 8%대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DB금융투자입니다. 전일장 마감 후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밸류업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자기 자본 이익률을 2027년 말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향후 3년간 당기 순이익의 최소 40% 이상을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5% 이상의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 소식에 29%까지 급등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현재도 25%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 1시 기준 빅데이터로 본 증시는 어떨까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셀루메드는 오늘도 최상위단에 위치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전날에도 20%대 급등 후 변동성을 키우다 2%대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강세를 보인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큰 모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테슬라가 내년 1분기 유럽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련주들이 장 초반 급등을 보였고 다만 오후 들어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변동성을 확대하고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SOS랩과 라이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들도 거래량이 높은데요. 한컴 라이프케어, 한빛 레이저가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DB의 거래량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가 중소형 증권사 가운데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서 이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 장중 14%까지 급등을 보였지만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이는데요. 4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6만 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SBB테크의 약세가 가장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손실금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날도 14%대 급락을 보였는데 오늘도 두 자릿수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날 반등을 보인 보안주 센즈랩도 반락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특허 승인 과정에서 앞선 승인 철회 의견을 뒤집지 못한 툴젠도 급락을 이어가면서 급등 이전 금액까지 주가가 내려섰습니다. 이외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4거래일째 약세를 보이다 오늘 낙폭이 짙은 모습을 보이며 신저가를 경신했고요. 최근 상승을 보인 ICTK라든지 라파스, 인벤티지랩도 하락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